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장으로 가는 길 중에 너무나도 산세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한번 캠을 켜봤네요. 시야도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나 좀만 기다리시면 매우 아름다운 또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번 고속도로의 산길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산세는 정말 아름답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세를 만들기까지는 이전 세대들의 참 많은 노력과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현 세대들은 또 이 아름다운 산을 또 잘 보존해서 또 다음 세대에 또 넘겨줘야 할 또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좀 분위기가 무겁네요. 예. 참 아름다운 산세입니다. 역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세가 상당히 크네요. 큼직큼직하고 그렇습니다. 예. 4월의 이제 끝자락, 이제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이 산들의 모습을 잠시 좀 감상해 봅니다. 야생동물 보호지역입니다. 이곳은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양양 고속도로입니다. 약 200m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왠지 이 아름다운 산을 보면 참 눈이 맑게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강원도 쪽으로 가는 쪽은 이렇게 앞에 차가 없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네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인데 강원도로 약 출퇴근하는 1km 사람인지 2차선을 참 의아하기도 하네요. 주행차로를 유지하세요.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산을 나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웅장한 산세들이 정말 멋있네요. 카메라를 끌까 하다가도 조금만 더 하다가 카메라를 안 끄고 있네요. 또 이 카메라가 또 이 아름다운 모습을 얼마나 생생하게 담을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면 여기 있어도 참 좋습니다. 자연의 웅장함, 자연의 이 생생함, 왠지 눈으로 느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약 1km 전환터널 진입입니다. 주행차로를 유지하세요. 터널 길이는 약 1.2km입니다. 왠지 터널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긴 터널은 있겠지. 그리고 그 긴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은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 과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인생사가 중간중간에 터널이 놓여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좀 힘들고 어두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디든지 세상에 어느 터널이든지 끝은 있으니까 끝을 향해서 좀 더 인내해보고 그리고 이 고통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밝은 빛을 약 한번 1km 꼭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희망의 빛, 밝은 빛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이 말이죠. 약 200m 갓길 단속 강원도 양양고속도로의 터널입니다. 이게 처음에만 만들 때만 해도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그 길이가 너무 길어서 어떻게 이렇게 길게 줄 수 있을까 참 의아하게 했는데 또 몇 번 타보다 보니까 또 그냥 일상적으로 또 이렇게 만드는구나 약 하고 생각을 하게 1km 되네요.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이 약 정도의 1km 긴 터널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건설 기술도 또 상당히 좋다는 걸 또 이런 데 타고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 위가 산이라는 건데 이 산을 이렇게 뻥뻥 뚫고 이것을 이렇게 다닌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물론 몇백 년 후에는 이것도 약간 좀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은 참 대단합니다. 약 1km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또 이런 또 직접 사업, 건설 사업이 있어야 또 건설하시는 분들도 또 어느 정도 또 수입이 생기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지요. 약 이렇게 300m 도로를 갓길 다니다 단속 보면은 구간입니다. 약 1km 발산길 터널 진입입니다. 주행차로를 유지하세요. 건설 쪽에는 주택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 개발에 되게 중시했던 그때 70년대, 80년대 이때 상당히 그냥 예측하건대 상당히 건설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주택 사업을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어떤 능률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시 말해서 효율성 이게 꼭 필요한 도로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하지만 또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낼 때는 약 500m 지금같이 어려운 경기에서 또 경기를 좀 회복시켜주는 또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건설 주택 사업을 아마 시행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약 500m 발산 3터널 진입입니다. 주행차로를 유지하세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이제 이런 건설 사업도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해외에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네요. 건설하시는 분들 참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하시는 분들 정말 약 멋지신 300m 분입니다.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갓길 어느
그래서 용화산 자연휴양림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건 진입로인데요. 예쁜 새소리가 우리를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길이 좀 좁아서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조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은 약간 있긴 있습니다. 용화산을 오게 된 계기는 한번 데크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는데 데크가 있는 곳이 어딘가 보다가 나름 어떤 그 유저분들이 이걸 올려주셔가지고 사진을 보고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너비는 3.5, 3.5라서 좀 큰 텐트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후반면은 오늘 그냥 작은 텐트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암만 해도 자연휴양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립휴양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6시까지는 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6시까지 못 오게 되면 연락을 개별적으로 해달라고 그런 고지사항이 있네요. 예, 그걸 또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름다운 자연을 향해서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이제 5월이 되면은 이제 가정에다 5월이 되면은 이제 혼밥맨이 있을 자리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오고 가족들과 많은 곳을 오기 때문에 혼밥맨은 잠시가 아니라 다시 혼밥맨 본연의 모습으로 집콕을 하겠습니다. 도로가 아주 안 좋아서 타이어도 좀 많이 좀 상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가요? 이게 참 아름답게 생겼네요. 이게 무슨 꽃이지? 하여간 무척 예쁘게 생겼네요. 이게 무슨 꽃인가요? 참 예쁘네. 하얗게 생겨가지고 이게 매실꽃인가? 아주 예쁘네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나무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약 700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평일인데 얼마나 사람이 왔을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겨울에 왔을 때는 자리가 꽉 찼었는데 나름 동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로 만들어진 캠핑장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곳을 어떻게든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네, 드디어 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 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도착 소요 시간은 37분입니다. 아마도 체크인 수속을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사 내부인데요. 작은 구동 개천이 있고 여기서 물이 흐르네요. 아주 작은 건 또 작은 대로 미묘한 또 아기자기하고 미묘한 멋이 있습니다. 물소리가 아주 좋네요. 보면은 용화산의 지도를 보면은 한밤에는 204번 나름 프라이버시가 좀 있는 곳이죠. 204번을 가서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혼밥맨이 저녁은 좀 특이한 걸 가져왔는데요. 이 비와식 도시락이라고 해서 굴 없이도 먹는 거라고 하는데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옛날 무슨 군인들, 남자분들 군인들 갔다 왔을 때 그 반합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반합이 겉이 있고 여기 지갑이 있고 그리고 겉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내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내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발화제를 이 옆쪽에다 넣고 그리고 내용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 10분 정도 데펴서 먹는다고 합니다. 캠핑용품이니까 한번 이 캠핑장에 와봐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진곰탕을 뜯어서 이 팩 안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해서 이것부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떡을 먼저 넣을까요? 떡을 좀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떡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곰탕 시중 마트에서 파는 곰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이 내솥을 닫아줍니다. 내솥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꽉꽉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겉에는 물을 집어넣고 물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화제를 집어넣습니다. 발화제를 먼저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나 봅니다. 혼밤에는 이거 처음이라서 지금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여기다 집어넣고, 자, 가래들이 좀 발화제를 좀 평평하게 잘 하고, 네. 다음 물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네 봇을 집어넣습니다. 하나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 들어가네요. 큰일입니다. 이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발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아주 힘들게 이렇게 됐네요. 뭐죠? 닫혔고, 자,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 용지 안에 넣고 10분을 기다립니다. 10분을. 소리가 들리나요? 네, 이게 부글부글 지금 끓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10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뚜껑이 꽉 안 닫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다려 봅시다.
이곳은 용화산 국립자연휴양림인데요. 오늘 의외로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아주 뭐 데크도 보면은 제 데크 외에는 많이 비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혼잡성이 뭐 적으니까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약간 좀 고즈넉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밤에 원래 캠핑을 하지 않는 취미생활의 캠핑이 아니라서 그런지 나름대로 힘들게 했는데 참 왠지 좀 천민 같은 그런 천민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한밤에는 여기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래도 자리는 나름 프라이버시가 있는 곳이고 뒤로는 산이 이렇게 경사가 잡고 이렇게 있고 아주 자연하고 아주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해가 지는 속도가 상당히 무섭네요. 이러다가 한밤에 밥도 못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블루 끓여도 뭐 원칙상 한 15분쯤 걸린다고 하는데요. 10분에서 15분 사이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맨이 이거를 하게 된 거는 매우 이런 비화식이 일반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군대에서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투식량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 취사병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고 그랬기 때문에 또 비전투 부대라서 이런 거는 한밤에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의 군 생활에서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거 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비화식 과연 불 없이도 맛있게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제품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된 상황을 보면은 전투식량 무기는 물론 전투식량 이런 각종 그런 산업들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죠. 예. 안보적인 어떤 그 위험이 또 이런 또 산업까지 발전시키게 하고, 물론 이 반합 제품, 이 비화식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합으로 한 제품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소리를 들어보지만 상당히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소안에서는. 이 안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뜨거워서. 세월이 변해서 지금은 이런 일반인들도 이런 비화식 음식을 쓴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오늘 주말이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사람이 상당히 없는데요. 그래서 저녁 때좀 늦게 올려나요? 지금 7시, 지금 시간이 한 7시가 좀 못 된 건데, 저녁 하면서 뭐 시간이 안 되면은 주중에 오셔서 잠만 자고 가도 이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도 아직도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네요. 집에서도 이것을 실험해 봐도 되겠지만, 집에서 해보는 것보다는 캠핑장에서 캠핑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혼밥맨 문제는 오늘 난로를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꼭 캠핑할 때는 하나씩 빼먹게 되지요. 꼭 가시기 전에는 꼭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캠핑 난로뿐만 아니라 그나마나 전기담요는 가져왔는데 저걸 안 가져왔네요. 그 전기줄 그 릴선을 가져오지 않아서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전기 제공은 무용지물이 됐고 혼밥맨은 이제 오늘 밤에 추위와 견뎌야 합니다. 추위와 견디기 위해서도 잘 견디기 위해서도 이 맛있는 곰탕과 이 떡국이 잘 돼서 혼밥맨이 양분을 잘 섭취하는 그런 음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당히 배가 고프네요. 예.
자, 약 15분 정도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꼼꼼해져가지고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안에서는 여전히 지금 불불 끓고 있네요. 자,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고 지갑을 열고, 안에서도 아직도 열이 통통 나는데요. 역시 아까 전에 완전히 닫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겁이 나네요. 조심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압이 좀 있네요. 압이 있고, 여기 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겁납니다. 뚜껑을 됐습니다. 네. 어두워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김이 펑펑 나고 있네요, 지금. 네, 김이 펑펑 나고 있네요. 안에 뽀뽀은 익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혼밤에는 여기서 하루를 묵고 이제 다음 행성지로 나갑니다. 사리꼬라 용화산 휴양리마. 주중에 이렇게 오면은 아주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네요. 진짜 캠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이맘때쯤 봄이 주는 마지막 선물을 받기 위해서 캠프장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쉬고 갑니다. 이것은 강원도 인제 용대리에 있는 황태촌인데요. 황태촌인데 이쪽 인제는 황태 식당하고 건어물가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거 살까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우연치 않게 여기서 한번 사게 됐는데 그것이 상당히 맛이 있더라고요. 지금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저거 어딘지 그래서 혼밤엔도 다시 와서 이거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뭐 큰 무슨 바위 같이 그런 산이 있습니다. 저기 겨울에는 저기 꽁꽁 얼어서 얼음 폭포가 되는데요. 저걸만 보고 저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사고 옵니다. 도로에 많은 건어물 가게와 음식점이 있어도 저걸 기준으로 해서 사게 됩니다. 혼밤맨이 여기 황태촌을 두르게 되는 이유는요, 우연치 않게 이곳에서 황태를 샀는데, 어머니가 70대쯤 되십니다. 근데 그리고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60대, 70대 되시는 분인데요. 우연치 않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어디 도시락을 싸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음식도 못 사 먹고 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디 놀러 가셨나 봅니다. 산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야유회 같은 데 가셨는데, 제가 사다 준 이 황태를 먹어보더니만 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아주머니들 60, 70대 아주머니들이 너무 다 맛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60, 70대 아주머니들은 거의 뭐 한 3, 40년 동안 가족의 식단을 책임졌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정말 음식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베테랑 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서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의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황태촌에 있는 인제 용대리에 있는 이 황태는 그 명성만큼이나 실제로 맛이 있는 걸로 혼밤에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혼밤에는 여기서 황태를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혼밤맨이 사고자 하는 황태는요, 여러 가지 뭐 황태 관련된 식당도 많지만은 여기 식당도 이렇게 쭉 많지만 혼밤맨이 사는 식당은 저쪽에 있으면은 저쪽에 보면은 부흥황태 집항잔이라고 있죠. 부흥황태 집항잔에서 한밤면을 샀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번에도 거기서 가서 황태를 살까 합니다. 네. 황태를 샀습니다. 맛있는 황태가 올 여름에도 한밤면의 입맛을 돋궈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제 용대리를 떠나서 다시 집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가다가 황태 덕장이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황태를 좀 말리고 있지 않네요. 4월 달인데 지금
말리는 시기가 아닌 것인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황태 수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황태를 말리고 있지 않네요. 여기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온통 그냥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요.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승차도 이렇게 있고, 예, 승차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거 봐서 바람이 상당히 센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북어가 아니고 명태를 가지고 한겨울 여기서 말리면은 명품 황태가 되는 것이죠. 황태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네, 이곳은 황태 덕장을 잠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제 용화산 캠핑, 반나절 캠핑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인제 황태 덕장을 들러서 약 300m 짧은 혼밤맨의 홍캠은 이제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이번 캠핑에서 느낀 거는 뭐 동계 캠핑도 좋고 뭐 한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캠핑하는 것도 좋지만 봄에 캠핑은 참 좋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혼잡도가 덜하네요. 그로 인한 피로감이 좀 덜하고, 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한겨울의 그 추위에서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은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마치 가을에 빨갛게 물드는 것도 맛있지만 또 이렇게 색깔을 감추던 나무들이 다시 이렇게 파랗게 옷을 갈아입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러한 선물을 한번 공짜로 느껴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가끔은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나와서 자연과 함께 해보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약간의 일탈을 좀 했는데, 이제 혼밤맨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혼밤맨의 생활을 할까 합니다. 물론 뭐 새로운 콘텐츠가 있으면은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만은 우선은 혼밤맨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